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캐나다 한인타운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보낸 낡은 상자 하나가 얼어붙은 도시를 뒤흔들고 무뚝뚝하던 이웃들을 눈물과 웃음으로 하나로 묶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던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물건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심지어 할머니를 우리 할머니라 부르며 한국의 정칭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 없는 이들이 한인타운을 넘어 도시 곳곳에서 한국의 따뜻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딱 5초만 투자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사연이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란 한국계 2세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1985년에 이민 오셔서 한인타운에서 서울 식당이라는 작은 가게를 꾸리며 저와 동생 지영이를 키우셨어요. 저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제 막 다운타운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집에서만 쓰다 보니 어눌하고 한국 문화는 부모님의 된장국과 김치찌개, 그리고 할머니가 보내주신 손편지로만 접했죠. 솔직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열풍이 캐나다를 휩쓸 때도 그게 뭐 대단한가 싶었어요. 제 뿌리는 한국에 있어도 마음은 캐나다 사람에 더 가까웠으니까요. 어릴 적 할머니와의 추억은 제게 특별한 보물입니다. 5살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지민이 잘 되라고 매일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눈물 짓던 분이셨어요. 할머니 집 온돌방에서 귤을 까먹으며 들은 예시이야기.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로 시작하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된장국 냄새가 방 안을 채우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던 그 시간은 어린 저에게 세상 전부였죠. 할머니는 늘 사람은 정으로 살아야 한다며 작은 나눔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은 동네 할아버지가 배고프다며 찾아오자 할머니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주시며 배고프면 밥 먹여야지 라고 하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또 다른 날엔 이웃 아줌마가 아프다고 하자 할머니가 직접 끓인 죽을 들고 가시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정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란다 라는 할머니의 말이 어린 저에게 깊이 박혔죠. 하지만 캐나다로 돌아온 후 연락이 뜸해졌고 할머니는 제게 점점 먼 존재가 됐습니다. 독립을 시작한 첫 달,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토론토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리면 집 밖으로 나가기가 겁날 정도죠. 아파트는 낡아서 난방도 약하고 복된 찬바람이 휘몰아쳤어요. 회사에서도 새 프로젝트로 정신없었죠. 동료 캐서린과 마이클은 밝고 친절했지만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사무실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캐서린은 30대 캐나다인으로 호기심 많고 마이클은 농담을 좋아하는 동갑내기 친구였죠. 점심시간엔 캐서린이 지민, 너 한국 음식 안 가져와 라며 묻곤 했지만 집에서만 먹는 거라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 아파트 복도를 울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 앞엔 우체국 직원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떨며 서 있더군요. 김지민 씨, 맞죠? 한국에서 긴급 택배 왔습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졸린 눈을 비비며 서명하고 받은 건 낡은 골판지 상자였어요. 테이프로 칭칭 감긴 겉면엔 떨리는 글씨로 지민이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글씨 설마 부산에 사시는 할머니? 상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와 조심스레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엔 낡은 손뜨개 목도리, 털 양말, 그리고 손으로 쌓인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봉지 겉엔 지민이 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열어보니 김밥 5줄과 김치가 단단히 포장돼 있었어요. 그 옆엔 손편지가 있었죠. 지민아, 캐나다가 춥다더라. 배고프고 힘들 텐데
이거라도 먹고 힘내렴. 할머니가 사랑한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편지를 쓰는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더군요. 할머니, 중얼거리며 김밥을 꺼내 먹어봤습니다. 며칠 지난 건데도 쌀알이 쫀득했고 김치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추운 아파트에서 따뜻한 한국의 맛을 느끼니 할머니가 곁에 계신 듯했죠. 다음 날 아침 목도리를 두르고 회사에 갔어요. 캐서린이 지민, 그 목도리 예쁘다. 어디서 났어? 라며 물었죠. 할머니가 보내주셨어. 라고 답하자 그녀가 할머니 손뜨개야? 대단하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마이클도 나도 엄마한테 뜨개질 부탁해 볼까? 라며 농담을 던졌어요. 점심시간에 김밥을 꺼내자 캐서린이 그게 뭐야? 먹어봐도 돼? 라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한 줄을 나눠주자. 이게 뭐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라며 감탄하더군요. 네, 할머니 요리사야? 라는 농담에 웃으며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답했어요. 마이클도 한 입 먹더니 할머니한테 주문하고 싶다 라며 웃었죠. 그 주말 동생 지영이와 한인타운에 갔어요. 지영이는 고등학생으로 토론토에서 태어난 터라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아이였죠. 친구 마이클과 제니 마이클의 동생도 함께였습니다. 한인마트에서 김치를 사다 나누어 먹으며 할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김밥 보내주셨어. 마이클은 김밥? 그게 뭐야? 라며 호기심을 보였고 지영이는 오빠, 할머니 된장국도 최고야 라며 웃었어요. 제니가 나도 먹어보고 싶다 라고 하자 마트 주인 아주머니가 듣더니 너희 할머니 대단하시다 라며 김 한 팩을 덤으로 챙겨줬습니다. 이거 집에서 먹어 라며 손수 싸주시는 모습에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돌아오자 복돼서 제이크를 만났습니다. 50대 캐나다인으로 아파트 4층에 사는 무뚝뚝한 이웃이었죠. 지민, 캐서린이 내 할머니 택배 얘기하던데 뭐라도 좀 나눠줄 수 있어? 집이 춥다. 당황했지만 상자를 열어 김밥 한 줄을 건넸어요. 제이크는 이 냄새 뭐지? 라며 먹더니 할머니 솜씨 대단하네 라고 웃었습니다. 처음 본 그의 미소에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한파가 심해지자 아파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토론토에 30년 만에 기록적 한파가 몰아쳤어요. 기온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지고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난방이 고장나며 복도가 얼음장 같았죠. 밤 9시 제이크가 문을 두드렸어요. 지민, 캐서린이 내 할머니 택배 얘기하던데 뭐라도 좀 나눠줄 수 있어? 상자를 열어 김밥 한 줄을 건넸고 제이크는 감탄하며 할머니 사랑이 느껴진다 라고 했어요. 다음 날 캐서린이 찾아왔어요. 지민, 그 상자에 뭐 더 없어? 우리 집도 춥다. 상자를 뒤지다 지민이 따뜻이라고 적힌 비닐봉지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낡은 손난로가 나왔습니다. 손때 묻은 그 물건을 보자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이건 뭐야? 캐서린이 묻길래 잘 모르겠어. 전자레인지에 돌려봐야 하나? 라며 돌렸습니다. 2분 후 손난로가 따뜻해지더니 손을 감싸는 온기가 놀라웠어요. 할머니가 만든 손난로야? 제이크가 쥐어보더니 이건 뭐야? 손이 녹는다 라며 감탄했어요. 캐서린은 할머니 사랑이 느껴진다며 눈시울을 붉혔죠. 그날 밤 손난로 하나를 돌렸으며 이웃들이 제 방에 모였어요. 추워서 못 자겠다며 온 사람들이 김밥과 김치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한국 음식 왜 이렇게 따뜻해? 제이크가 묻자 저는 할머니의 된장국을 떠올리며 가족 사랑이 담겨서 그런가 봐요 라고 답했어요. 한 이웃이 네, 할머니 대단하다 라며 눈물을 훔쳤고 다른 이는 어디서 사? 우리 엄마한테도 보내주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라 살 순 없어요 라고 하자 모두 한국엔 이런 게 흔해 라며 놀라워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마이클이 물었어요. 지민, 네 할머니 택배 소문났어. 나도 구경 가도 돼? 그래, 와 라며 초대했어요.
방에서 손난로를 보여주자 그가 이거 뭐야? 손이 따뜻해진다 라며 놀라더니 내 동생 제니한테도 주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이 제니를 데려왔어요. 10대 소녀로 손난로를 쥐더니 할머니가 천사야 라며 웃었죠. 한파가 절정에 달한 날 아파트 앞 공원에서 눈이 쌓여 길이 막혔어요. 이웃들이 지민, 손난로 더 없어 라며 모여들었고 저는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러다 지민이 친구들이라고 적힌 봉지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손난로 10개가 더 들어있더군요. 할머니가 이걸 왜 놀라며 편지를 다시 읽자 뒷장에 친구들과 나눠 쓰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걸까요? 손난로를 나눠주자 이웃들이 공원으로 나와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제이크가 삽을 들고 캐서린이 빗자루를 챙겼고 메리가 내가 커피라도 끓여올게 라며 뛰어갔죠. 손난로를 쥔 채 눈을 치우는 모습은 마치 한국 동네 어른들이 모인 듯 했어요. 한 이웃이 한국 할머니 덕분이야 라며 웃었고 저는 할머니가 이런 걸 원하셨나 봐요 라고 답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어요. 동료들이 지민 한국 음식 좀 가져와 라며 졸랐고 저는 할머니 레시피로 떡볶이를 만들었죠. 이 매운맛 뭐야? 라며 다들 감탄했고 마이클은 네 할머니 요리책 내야겠다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날 사무실 한가운데 손난로를 놓고 다 같이 손을 녹였어요. 한국 할머니 덕분에 따뜻한 크리스마스다 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식당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지민이 할머니 얘기 들었다. 우리도 손난로 나눠줄게 라며 물건을 챙겨줬고 이웃들과 함께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할머니 사랑이 여기까지 왔네 라며 아이들이 웃었어요. 그 주말 아파트에서 영화 나잇을 열었어요. 제이크가 겨울엔 따뜻한 영화가 최고야 라며 제안했고 캐서린이 팝콘을 메리가 쿠키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한국 영화 국제시장을 틀었죠. 영화 속 가족 이야기에 다들 눈물을 훔쳤고 네 할머니가 떠오른다며 메리가 울먹였어요. 손난로를 돌렸으며 영화를 본 그 밤 따뜻함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파가 끝난 후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한인 타운 상인들과 협력해 겨울 축제를 여는 계획이었죠. 캐서린과 마이클이 내 할머니 손난로 홍보하자 라며 열정을 보였고 저는 웃으며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 라고 했어요. 축제 날 손난로를 나눠주며 할머니 얘기를 했더니 한인 상인들이 지민이 할머니 덕에 우리도 따뜻하다 라며 김밥을 챙겨줬어요. 캐나다 아이들이 할머니 손난로 최고 라며 뛰어놀았습니다. 며칠 후 동생 지영이가 아파트로 놀러 왔어요. 오빠, 할머니가 또 택배 보낸대 라며 웃더군요. 그날 밤 지영이와 함께 할머니 레시피로 만둣국을 끓였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어릴 때 만두 싸주던 생각난다 라며 지영이가 눈물을 훔쳤고 저도 그때가 그립다 라고 했어요. 이웃들을 초대해 만둣국을 나눴고 한국 할머니 요리 또 먹네 라며 다들 감탄했죠. 겨울이 끝날 무렵 아파트 관리인 존이 찾아왔어요. 지민, 손난로 때문에 이웃들이 난리야. 할머니께 더 보내달라고 할 수 있나? 웃으며 하나뿐이었는데 이웃들이 나눠 썼어요 라고 했더니 존이 그럼 내가 한국 마트에서 찾아볼게 라며 떠났습니다. 다음 날 존이 손난로 상자를 들고 오더군요. 한인 타운에서 샀어. 내 할머니 물건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그 주말 이웃들과 저녁을 나눴어요. 제이크는 수프를, 캐서린은 빵을, 메리는 쿠키를, 마이클은 피자를 가져왔고 저는 할머니 레시피로 김치전을 부쳤죠. 할머니 솜씨가 여기까지 왔네 라며 다들 웃었고 손난로가 식탁 위에서 따뜻함을 뿜어냈습니다. 문득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통화를 연결하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손난로가 여기서 큰일 냈어요. 이웃들이 할머니를
우리 할머니라 불러요. 할머니는 놀라시더니 내 손주 잘 되니 나도 기쁘다 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이웃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치자 할머니는 다음엔 더 보내줄게 라며 웃으셨어요. 그날 밤 이웃들과 공원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손난로를 쥔 채 웃으며 눈을 뭉치는 모습이 따뜻했죠. 한파 속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은 이제 매주 열리는 저녁 파티가 됐습니다. 다음 주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회의를 했어요. 한인타운 축제를 준비하며 할머니 손난로를 테마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죠. 캐서린과 마이클이 최고 아이디어야 라며 박수를 쳤고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우실 거야 라며 웃었어요. 지금도 겨울이면 이웃들과 손난로를 나눠 챙깁니다. 할머니가 보내준 낡은 상자는 얼어붙은 도시를 따뜻한 마을로 바꿨어요. 작은 정기 큰 사랑이 된다는 할머니의 말이 이곳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전해요. 감사합니다.